네, 3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3단원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 이제 건국되는 걸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이제 고려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이 고려 시대 말기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세력을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에 벼슬이 높고 권력이 있던 집안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냐면 이 원나라의 아부해 가지고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 말기 이거 원나라의 속국이었죠, 고려가. 그러니까 이때 원나라의 아부해 가지고 권력 잡던 세력이 권문세족인데, 이 사람들이 나란 일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자기 그 사리사욕 채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하냐면 경계가 산이에요. 그리고 경계가 강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강까지가 모두 자기 땅. 얼마나 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수학 때 배웠지만 보통 이제 밭을 이제 헥타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헥타르도 이제 그 굉장히, 그러니까 제곱킬로미터까지도 갔던 그런 권문세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백성들이 이제 이 권문세족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농사 지어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네. 땅을 다 권문세족이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권문세족들이 노비가 되죠. 노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금을 안 내죠. 세금. 그러니까 노비가 많아지면 나라에 그런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금 못 거두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세력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자, 뭐 고려 안으로는 이제 권문세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제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면, 밖으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도적 외적들 때문이야. 첫 번째는 홍건적인데, 여러분들 홍건적이 뭐냐면 이제 이 당시 이제 원나라 있죠. 원나라가 이제 오늘 내일 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원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서 이제 들고 일어난 이제 도적들이 홍건적인데, 이제 머리에 붉은 그런 두건을 두른다 그래가지고 홍건적인데, 이 홍건적이 애꿎은 고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잠깐 치고 빠진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 개경까지 함락을 시키고 이제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고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 백성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건 왜구예요. 여러분들 이 왜구 진한 거 화살표 한번 보세요. 이 고려 해안가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있나? 없죠.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 동해까지 다 갔다 온 거예요, 왜구가.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 다 안쪽 내륙으로 다 들어오면서, 들어왔더니 홍건적이 또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 이제 나라 안과 밖으로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이제 고려 백성들은 누구한테 기대고 싶겠어요? 당연히 이 외적들을 물리쳐주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물리쳐주는 장군들이 바로 이성계와 최영이라는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세력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자, 앞서 본 이제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이제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실 아부하거나, 그죠? 뭐 아버지 때 뭔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고 그 따라서 이제 높이 올라간 케이스인데, 신진사대부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죠, 이 사람들. 근데 이제 뭐가 없냐면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나라를 이제 나라를 바꾸고 싶으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죠? 똑똑한 걸로만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권문세족이 이미 힘 다 장악하고 있는데, 힘을, 그죠? 권문세족들이 그냥 뭐 신진사대부 까불어? 그러면 신진사대부를 이제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이 누구하고 손잡냐면 신흥 무인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성계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신진사대부 더하기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세력하고 이런 권문세족들하고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뀌어요. 자, 고려가 이제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에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이 명나라가 고려한테 이상한 요구를 해요. 무슨 요구를 하냐면
고려가 이제 원나라 오늘 내일 할 때 원나라가 힘이 약해졌을 때 원나라를 공격해 가지고 한반도 북쪽 땅을 차지를 해요. 고려가. 근데 이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명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황당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우왕하고 이때 고려의 이제 최고 이제 군인들 다 장악하고 있던 이성계가 아니라 최영이 안 되겠다. 명나라 공격해야 되겠어 이거. 그래서 요동을 정벌하고자 군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5만여 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를 이끌고 이 요동을 정벌하려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아주 패착이었던 거죠. 역사를 바꾼 회군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이때 이제 우왕과 최영이 있고 여기 이제 이성계가 있죠. 이성계. 근데 원래는 최영하고 이성계하고 같이 공격 가려고 그랬는데 우왕이 어떻게 하냐면 최영한테 뭐라 하냐면 그대는 남아주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섭다고. 왜구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왜구.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남겨두고 가냐. 그래서 최영이 결국에는 수도 개경에 남고 이성계만 간 거예요. 아마 최영이 갔으면 위화도 해군은 없었을 텐데 이성계만 가서 딱 본 거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중국 땅이고 여기가 이제 고려 땅인데 거의 중국 땅 밟을 뻔했죠. 왜냐하면 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섬이 이제 위화도인데 여기 안에 이제 있는데 이성계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건 승산이 없다. 그래서 되돌린 거죠. 사실 뭐 신진 사대부들이 아마 꼬드겼을 거예요. 장군 이건 안 됩니다. 회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회군을 해서 빠르게 개경까지 가서 우왕 몰아내고 최영을 죽이죠. 그러면서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을 잡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권력을 잡아서 개혁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면 이 신진사대부들 중에서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고려는 유지를 해야 된다. 못하러 고려를 망하게 하냐. 그거고 정도전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고려 망하게 하고 세왕조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갈등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자 결국에는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이성계가 이성계 아들이 정몽주를 죽이죠. 그러면서 이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고 하는 이 세력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세왕조 세우자는 사람들만 남죠. 결국엔 세왕조를 세우는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는데 그 건국 연도가 1392 1392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요. 어떻게 개혁을 하냐면 요거 이제 정몽주가 죽은 그 선주교 다리죠. 어떻게 개혁하냐면 땅이 권문세족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죠? 이 권문세족들의 땅을 다 몰수를 해요. 몰수한 다음에 이거를 신진사대부들, 신흥무인 세력들 그리고 백성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죠. 백성들 또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세금도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뭐 농사지을 수 있는 땅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이 건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선의 1대 왕 임금 누구예요? 이성계죠. 자 이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내일 이야기를 해줄게요.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요.